네, 11시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개장했었을 때 분위기가 약간은 약해지면서 지금 지수별로 방향성이 약간은 뒤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뭐 어제 말씀해 주셨던 기술적 저항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라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런 시장의 방향성 애매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종목을 먼저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후장에 변곡점 얘기를 할 때 들어갈지 모르겠으니까 이따가 한번 코멘트 좀 주시고, 테슬라 급등의 해외 시장 양호. 근데 최근에 미국장 보시면은 제가 어제까지 반도체 쪽 뭐 어도비서부터 뭐 몇 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애플서부터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국장이 테슬라만 좋은 게 아니고 애플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애플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애플이 160불 정도 최대치, 160불 정도, 요 정도 쐐기형 패턴이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세 패턴을 강조할 때 쐐기형을 되게 안 좋은 패턴으로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애플이 일종의 쐐기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좀 거시기 하고, 애플이 그 긴축 경영 얘기해갖고 장 한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뭐 애플도 최근에 움직임 좋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드디어 이거 270불 정도 넘어가면 한 280불 정도 나오겠죠, 여러분? 요거 한 돈으로 계산해야지 될 것 같은데 달러보다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26만 4천 원이라고 하고 28만 원 그러면 돈 만 원 정도 한 5% 정도 나오죠, 여러분. 추가 여력. 그다음에 아마존도 135 정도 나오고 어쨌든 최근에 움직임 좋죠. 결론은 테슬라만 좋은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빅테크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이제 12,500까지 안착이 돼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디가 얘기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12,250을 안 깨는 게 좋은데 상관없어요. 11,900만 안 깨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2,750에서 13,000 정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림. 그러니까 단이 12,000에서 12,500이 아니고 이제 12,200에서 13,000 정도로 단이 높아졌다라는 거. 요런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국내장으로 오겠습니다. 국내장 보면 오늘 제가 전기차 강세, 헬스케어 강세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확 띄는 거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천주 아닙니다. 특징주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전기차 섹터도 여기 보면 AFW라는 종목 보면 하락이 엄청나게 길고 이거 추천주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죽은 상태에서 최근에 바닥을 치니까 단기간에 50%가 올라가는 상당히 급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섹터가 세게 움직이는 것은 이격이 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빠진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통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대주전자 요건 제가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61선, 121선 정도는 가려고는 하겠지만은 아마 8만 원 수준이면 단기적으로는 걸리지 않겠나 정도 보는데 어쨌든 이것도 단기간에 10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무지하게 많이 빠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점 대비는 좀 많이 올라가죠. 오늘 세게 움직이는 주식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보마그네도 6만 원대에서 4만 원을 깨고 지금 세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고점에 있었던 주식 에코프로 BM이죠. 오늘은 좀 올라가는데 역시 요 고점 제가 아마 이거 13만 원, 12만 5천 원, 13만 원에 10만 원 정도 박스로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어떤 강세, 글로벌 시장의 강세에서 국내장도 그거에 따른 치맞추기 혹은 따라가는 어떤 경향이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매수세가 낙폭이 좀 과한, 동일 섹터에서도 낙폭이 과한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 영향이 국내 증시에 영향 미치면서 낙폭과대 중심으로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를 또 대비도 해야 되고 오후장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또 오늘 금요일이고 한마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핵심 키워드로다가 주는 얘기는 이제 조정 시 핵심 섹터를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그 백데이터,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적으로 주초반이든 어디든 좀 흔들리는 쪽이 우선적이겠죠, 여러분. 제가 강조 많이 드리지만은 금요일이니까 또 한마디 한번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긍정적으로 볼 때는 돌파 중요, 안착 중요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지수가 조정받고 조정 중일 때는 혹은 지수가 세게 빠질 것 같을 때는 변곡점이라는 단어 쓰고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거의 금요일마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는 말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썼었죠. 어떨 때는 3일 정도 뒤에도 그 얘기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초보 투자자 얘기 제끼면 최근은 한 열흘 가까이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을 거예요. 7월 5일쯤부터 여러분들한테 중기적으로 IT, 반도체, 자율주행 인공지능, 제약, 메타버스 등 지속 공략이라는 단어를 아마 계속 썼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는지, 어차피 이 방송 도움 받겠다고 도움 주겠다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은 20년 동안 이게 원칙이 확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릴 때 저는 그게 루틴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마 최근에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짜리 종목이 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세장에서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계좌가 구성이 돼야 이 장에서 버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펀더멘탈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면, 타겟 레이트 이 비율 보시면 75, 0.75는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도 수작 부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우선 0.75 확률이 72%고 225에서 250입니다. 그 다음에 250에서 275 보면 얘들도 250이라는 폭은 걸터 있죠, 양쪽으로. 그러니까 250은 거의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0.75 인상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금리 0.75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1%의 확률을 27%를 어쨌든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는 국내장 금리 인상했었죠. 그 다음에 어제 22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나라는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는 게 제한적이죠. 미국은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니까 달러가 약간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얘기를 지금 또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0.75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다 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어쨌든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 두 번째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이제 주식시장 내가 요거 설명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변곡점인데 저는 항상 하루 먼저 얘기해요. 하루나 2, 3일 먼저 얘기합니다. 습관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인데 살펴보시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2주 코스로
2주 코스로 시장이 변해왔어요. 지금까지 2주 코스로. 그러다가 이게 조금 길 때는 3주 갑니다. 3주. 그게 이제 우리가 날짜로 얘기하면 16에서 17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제까지가 14였고 오늘이 15째니까 다음 주 월화 타이밍. 그죠? 그 다음 주 월화 타이밍이 결국은 FOMC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하락하고 있는 61선인데,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길 때는 21일에서 22일. 이게 보면 앞 숫자가 5일 코스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2주 정도 장의 움직임이 좋으면, 그 다음에 좀 흔들리는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되, 조금 더 세게 갈 때는 1주 더 연장되고, 가장 길게 갈 때가 한 달쯤이다. 이 정도만 잡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해서 기술적으로 저항해 갔을 때 매도하고 지금 움직이는 섹터에서 가장 센 쪽이 어딘지를 파악해 놓고 그쪽을 하루 이틀 정도 전서부터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약세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주도장이 아니니까 가장 완벽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거고, 자, 다시 이쪽으로. 전체적인 기조가 이제 본 추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기조가 붕 떠가지고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61선을 목전에 두고는 장이 약했는데 뭐가 다른 거냐? 달라진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거. 뭐가 다른 거냐면 기존에는 61선하고 공간이 있거나 적어도 21선이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고 붕 떠 있었어요. 21선이 같이 붕 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21선은 같이 붕 떠 있죠. 근데 지금은 21선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마지막 고비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고비가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기존처럼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대신 마지막 고비 하나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것이고, 그래서 FOMC 때까지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GDP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GDP. 어제 22 금리 인상했고, 테슬라 실적 좋아서 어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묻혔는데, 이제 변곡점에 다가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 지표를 얘기할 겁니다. 그때 이제 경제 지표의 흐름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약 조절 정도 얘기해 드리면 이제 정말로 오랫동안 하락한 장이 뭔가 좀 빛이 보이는 정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전략 다음 주에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